2021년 6월 29일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반란과 진압, 이 한 문장으로 표현이 될 수도 표현을 할 수도 없는 73년 전 여순사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참 많은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예, 여순사건 특별법은 1948년 10월 19일에 시작된 여순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희생자를 위한 지원을 위해 마련한 특별법입니다. 2020년 7월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약 152명의 의원과 함께 공동 발의했고 2021년 6월 29일에 약 300여 명의 재적 의원 중에서 여야 의원 231명이 참여해서 대다수의 의원들이 찬성하여 통과된 특별법입니다. 여순사건, 그러니까 여순 순천에서만 일어난 사건 정도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군대의 반란과 정부의 진압으로 이어지는 것이 이 사건의 큰 줄기인데요. 여순 항쟁이라고 부르는 분도 계시지만 또 오랫동안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라고 불려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란이라는 주는 의미가 어떤 분들은 그 용어에 매우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고 또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의 이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그로 인해 혹시 명예가 실추되거나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는 마땅한 어떤 보상책을 마련하거나 명예회복을 시켜주기 위한 그런 필요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진압군은 반란군에 협조했다며 민간인 수천 명을 무차별로 내게 한 민간인들이 희생된 여순 사건이 올해로 70주년을 맞습니다. 지난 1948년 발생한 여순 사건 재심이 71년 만에 시작이 됐습니다. 여순 사건이 어제로 72주기를 맞았습니다. 법원이 72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70여 년 만에 내려진 무죄 선고로 억울함을 조금 덜어낸 하지만 이제는 특별법 제정이라는 또 하나의 과제가 남았습니다. 20년 동안의 오랜 기다림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여순 사건 특별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역으로는 여수 순천으로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지만 서쪽으로는 도성이나 영암까지 그리고 동쪽으로는 광양과 구례는 물론이고 더 넓게는 전라북도와 경상남도 일부 지역까지 참여한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6.25 전쟁 중에 형무소에서의 학살 사건이랄지 또 유명한 보도유명 사건과 같은 이런 사건이 이어졌고 그리고 잘 아시는 1949년에 제정된 지금도 말이 많은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사건이 매우 큰 사건이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여순 사건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예, 1948년 10월 19일에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민방위군 14연대, 우리가 보통은 육군 14연대라 부릅니다. 그 내 2천여 명의 군인들이 당시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파견하려는 정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일어난 반란 사건입니다. 1947년 3월 1일에 3.1 만세운동이 제주도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만세운동을 친일 경찰들이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제주도민들이 많이 권리하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1948년 들어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려고 하는 일부 정치 세력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일 정부를 원하는 제주도민들의 희망이 앞서 있었던 친일 경찰들의 3.1운동 진압과 결부되어서 제주도민들이 봉기한 그런 사건입니다. 예, 그리고 그 제주도민들의 권리를 정부가 진압하는 과정에서 또 제주도민들이 희생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4.3 사건이라 불렸지만 지금은 당시 희생당한 제주도민들의 억울함들이 많이 풀려져서 4.3 항쟁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14연대 반란이 어떻게 여수 순천 사건과 연결이 되었을까요? 예, 당시 약 2,000여 명의 반란군들은
사회주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 일부 군인들에 의해서 주도되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이 반란을 일으킨 다음에 곧 우리 순천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여수 순천 지역에는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시민들도 있었을 것이고, 정부는 당연히 그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토벌군을 파견하게 됩니다. 당연히 반란군과 정부군 간에 싸움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그 싸움에 많은 또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민간인은 어떻게 희생되었나요? 나중에 군대에 의해서 순천은 23일, 여수는 27일에 진압이 됩니다. 3일과 7일이 짧은 기간이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 국군 5천여 명이 파견되고 여수나 순천이나 약 1,000여 명의 희생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반란군들이 여수나 순천을 점령하자마자 가장 먼저 많은 군경의 가족들이 희생됩니다. 그 희생 또한 매우 억울한 희생이고요. 여순 특별법이 제정된 큰 동기 중 하나는 그 이후에 벌어지는 민간인들에 대한 희생 때문입니다. 무장을 한 반란군이 협조를 요청했을 때 협조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시민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군경이 토발하러 내려와서 반란군의 위협에 어쩔 수 없이 협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학살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무고한 학살이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시민들 중에서 군경이 협조했다는 이른바 협조자로 색출되어서 또 많은 시민들이 학살당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산으로 도망갔던 분들, 우리가 흔히 빨산이라 부르는데 인근의 산들, 지리산, 조계산, 배구산으로 쫓겨간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또한 나중에 군경에 의해서 학살당합니다. 1949년 전라남도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략 11,000여 명 정도의 시민들이 학살을 당했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여수나 순천의 시민단체들의 조사에 의해서도 약 10,000여 명 이상의 학살이 당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무고한 시민들이 또한 있을 수가 있으니까 아마 10,000명 이상을 훨씬 넘는 많은 수의 시민들이 학살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담자나 색출하는 방법은 지역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요. 운동장에 모든 시민들을 모이게 하고,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팬티만 입은 채 집합을 시킨 다음에 머리가 짧거나 혹은 그 군용 팬티를 입었거나 그랬을 경우에 협조자로 분류해서 희생을 당했고요. 때로는 군경 가족이나 우익 청년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또 색출하기도 하고, 또 어떤 그 단위 마을에서는 군경에 협조적인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들을 이용하거나 혹은 반란군에 가담했거나 협조했다고 발각된 사람들, 또 그분들을 이용해서 또 다른 가담자나 협조를 찾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 가담자나 협조자로 지목된 많은 시민들이 억울한 희생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로 반란군에 가담했거나 협조했던 사람도 있었겠지만 적발한 사람과 사적인 원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 그분들이 적발한 사람에 의해서 이 사람이요, 저 사람이요 이렇게 손가락질로 지적만 받아도 역시 반란에 가담했거나 협조자로 인정돼서 학살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손가락질 자체가 총보다 더 위협적인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질을 보통 손가락총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네. 그러면 여순 사건은 언제까지 지속되었나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천과 여수가 실제로 군경에 의해 진압된 것은 3일과 7일로서 매우 짧습니다. 하지만 그 군경에 의해서 지리산이나 조계선, 백운산으로 숨어들었던 분들, 그분들을 색출하는 과정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좀 기간이 길어집니다.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는 6.25 전쟁 중에 9.28 수복이 있습니다. 그 9.28 수복까지를 시점으로 봤고요. 이번 특별법에서는 1955년 4월 1일 지리산 입산 금지를 해제할 때까지를 그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73년이 지나 여순 사건 특별법이 제정된 지금 우리 지역 사회는 이 여순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전에 굉장히 오랫동안 반란으로 불려왔고 여수 사람들, 지역 사람들, 순천 사람들
같이 노력해서 사건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명예회복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가장 큰 거였고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이 빨갱이가 아니었고 그분들은 억울하게 돌아가셨다. 이걸 국가에서 인정해 준 거니까 여기에 굉장히 커다란 의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법 제정되는 순간부터는 보편화됐다 그럴까요? 생각들이 5.18처럼 그래 뭐 그런 일이 있었고 피해를 당했구나. 여기서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이 특별법에 의의가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여수는 만약에 우리가 피해만 이야기를 나눈다 또는 학살만 이야기를 나눈다 그러면 그건 정말 갇혀있는 그런 역사인 것 같아요. 제주 4.3항쟁과 여순사건 그리고 6.25 전쟁으로 이어지는 이 민족적 비극은 일제의 침략과 약 35년간의 식민통치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진행되는 미소 간의 냉전 그리고 남북한 단독정부보다는 자신들만의 권력을 욕심냈던 남북한 양쪽의 두 정치 세력 이들 간의 갈등 이것들이 만들어낸 역사적인 비극입니다. 뒤돌아보면 이제 와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반란군에 가담했던 사람들도 그리고 군경에 속해 있던 사람들도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억울한 희생을 당했던 사람들도 모두 큰 피해자고 희생자입니다. 어쩌면 다들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전부 다 피해자고 국가에서 시켜서 또 그런 어떤 학살 행위를 했던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어쩌면 그런 자익에 위해서 돌아가신 군경도 있을 거고 일단 우리가 더 나아가는 방향으로 하려면 항쟁의 역사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조사하고 연구한 다음에 밝혀내고 그러면 뭐 앞으로 굉장히 여순의 미래가 밝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 가해자는 가해자로서 피해자는 피해자로서 역사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죄할 것은 사죄하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그동안 피해자이면서도 반란군 측이라는 혹은 빨갱이라는 불명예를 뒤집어쓰고 피해 보상은커녕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까봐 두려움 속에서 지냈던 피해자와 그 유족들을 위한 특별법이 이번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진실규명이 확실히 이루어지고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가해자 측이건 피해자 측이건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서로 사과하고 용서하고 여순 11.9 사건이 지역사회의 갈등을 조장하는 사건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화합하고 융합하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 시간을 계기로 특별법 제정의 의미와 여순 사건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이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오늘 긴 시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